오늘은 동남아에서의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기사가 머니투데이에 나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대통령님, 베트남의 백신 좀, 삼성도 애태운 나이키 편지입니다. 소제목은 멈춰선 동남아 델타발 더블디보나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가 있고, 외국의 자동차 회사로는 토요타, GM, 포드가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는 나이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세계를 무대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이 델타 변이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른 부품들은 모두 다 조립해 두고 있다가 반도체가 들어오면 반도체만 끼워서 차량을 곧바로 내보내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단 포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시면 동남아에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생산 공장이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차량용 반도체의 절반가량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 현지 공장에서 수입합니다. 중국은 데이터 처리 장비의 38%와 통신 장비의 29%를 동남아 5개국에 의존합니다. 소비재 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동남아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신발의 30%가 베트남산입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때문에 제대로 조업을 하지 못해 생산에 문제가 생기자 나이키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을 베트남에 더 기부해달라는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베트남의 셧다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 매출에 타격을 받았고, 현대차도 말레이시아 공장의 엔진 컨트롤 유닛의 공급 차질로 그랜저에 탑재되는 엔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상 운임 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의한 항구의 폐쇄도 문제입니다. 중국이 항구의 25%를 폐쇄하자 BDI가 7월 중순 이후에만 1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에 의한 동남아 생산 공장들이 폐쇄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에 따른 항구의 폐쇄에 의한 운임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 가동 차질로 삼성전자의 TV는 배송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더라도 현지에 동반 진출한 공장에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4분기 가전 성수기 판매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없어서 못 팔 지경으로 큰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인데 베트남 생산 기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고객들을 버젓이 눈뜨고 놓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말레이시아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자제어 장치 부품과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국내 공장에서 생산량까지 조절하는 상황입니다. 전자제어장치를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부품 공장 가동률이 20%대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패션 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세아상역, 한세실업, 한솔섬유로 대표되는 한국 의류 수출의 대표 기업들은 원단을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이 공장들이 가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기 지연으로 선박 대신 비행기로 운송을 하다 보니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 OEM 업체들은 비행기 운임을 감당할 수 없어 오더를 자진 반납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의 공장 폐쇄에 따른 공급난이 가중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상품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 결국은 물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축구 스타인 메시와 호날두가 각각 팀을 옮기면서 두 스타 간 유니폼 판매 경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맨유로 이적한 호날두는 반나절에 520억 원을 판매했고
파리 상제르맹으로 이적한 메시는 하루에 1227억 원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메시의 유니폼을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메시의 유니폼은 아디다스가 만드는데 아디다스 전체 제품의 28%를 만드는 베트남에서 공장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의 상황도 베트남과 비슷합니다. 반도체 패키징 라인이 몰려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 폐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재현될 모양새입니다. 결국 생산 차질에 의한 공급 감소 그리고 물류비 등이 상승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한 7월에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었습니다. 생산 공장이 폐쇄되면 팔 수 있는 물건이 부족하고 그러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저가의 생필품들을 선진국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남아의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동남아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저는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의 대가들인 제프리 건들락, 레오 달리오, 조지 소로스, 폴 튜터 존스, 하월드 막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넥슨의 김정주 회장 등이 모두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일시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파월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11월 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간 최대의 소비 시즌이 다가오는데 팔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제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생산 공장은 셧다운이 되어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컨테이너선을 구하기도 어렵고 확진자로 인해 상당수의 항구마저 폐쇄되어 물류의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테이퍼링도 과격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남아가 델타 변이 때문에 셧다운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과 같은 충격이 오면 동남아 국가들의 타격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이퍼링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나간 이슈입니다. 테이퍼링을 한다고 주가가 하락하고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 주가가 오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기업이 동남아 셧다운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또는 영향을 받지 않는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더 거세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수권 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을 미군이 뺐다고 해서 혹시 아프간에서처럼 미군이 갑자기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과는 다르니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머니투데이 기사로 돌아와서 카말라 해리슨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말 동남아 순방 당시에 베트남을 방문해 아시아의 공급망 우려를 알고 있다며 백신 기증 등 협력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CEO들은 동남아에서의 공급망이 망가졌다면서 베트남에 백신을 지원해달라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의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백신을 지원하는 이유도 바로 미국 기업들과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베트남에서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미국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저가 생필품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것이고요. 베트남이 이 정도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있는 우리나라와 TSMC가 있는 대만을 절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파운드리의 TSMC와 메모리 반도체의 삼성전자가 없다면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올스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 우리나라, 대만은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각 국가의 대표 기업들이 국민을 지키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